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식회사 인비지의 대표 박성철입니다. 저희 인비지는 의료 헬스케어, 의료 영상 관련 기업으로서 2020년에 의료 영상 플랫폼인 세인트뷰 팩스 시스템을 출시하고 이후에 비전 메이커라는 의료 영상 획득 솔루션 그리고 초음파 인공지능 솔루션을 어, 병의원에 보급하고 또 병의원에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핵심 기술과 주력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그 인비지의 핵심 제품은 먼저 원격 판독 시스템입니다. 이 원격 판독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영상학과 닥터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병원 내에 엑스레이나 기타 영상 판독 물량을 외부에 계신 어, 영상학과 닥터분들이 판독을 해서 병원에 보내주는 일정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의료 정보 시스템, 팩스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많은 헬스케어 인공지능 회사들이 병의원에 클라우드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공급하고 의원들은, 병의원들은 클라우드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어, 클라우드 AI 플랫폼 또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핵심 기술은 저희가 초음파, 그리고 심장 초음파, 유방 초음파 인공지능 기술을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중에 있고, 그 식약처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심장 초음파를 주력으로 하시는 심장내과 원장님들이 심장 초음파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인공지능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에 20분 이상이 걸렸던 검사를 10분 내로 단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장 질환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병의원 간에 이런 진료 기록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런 혁신 기술을 고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이미지, 이제 일단 제 이력 자체가 제가 이제 미국계 회사인 코닥의 의료사업부에 장기 근속을 하였고, 그리고 또 저희 인비지가 10년 이상의 헬스케어 산업을 도소에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많은 그 MD 닥터분들과의 소통과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신 분들의 어떤 업무의 편의사항을 인공지능 기술이나 기타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발전된 어드밴스드한 어떤 매터리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움직이시는 그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가 청취한 뒤 제품에 녹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병원도 그 산업의 한 부분이고 또 이윤 추구가 물론 이제 사회봉사가 1번이긴 하지만 이윤 추구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위해서는 높은 의료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행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에 부합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는 게 목표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업들이 이런 기존 산업과의 협력 그리고 이런 시너지를 발휘하려고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지켜볼 때 기존 산업에서 조금 반발이나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 의사분들께서는 해당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의료 쪽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초기 도입 부분이 의료 영상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과 닥터분들의 생각과 컨플릭트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인식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실제로 닥터분들이 배척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술들은 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양질의 의료를 통해서 병의원의 진료를 돕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걸 써볼 수 있게끔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시장을 개척하는 이유는 실제 사용해 보험으로 해서 경험으로 인해서 이게 별도의 신기술이긴 하지만 사람을 돕는 기술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확장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대 병원 그리고 한림 테크놀로지 그리고 트라이얼 인포메틱스 등 협력 파트너가 자꾸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가장 필요한 현장이 중대형 병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대형 병원은 충분한 좋은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모든 의료 현장에서 가장 시민들과 사람과의 밀접해 있는 곳은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에서 필드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분들을 보셔야 되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전문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좋은 의료 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 자체로서 환자분들한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때문에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대형 병원의 의료진들과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기술들을 클리닉 의원들의 공급함으로 해서 실제 가장 최전선에서 주치의로서 활동하시는 클리닉 의사분들에게 좀 더 빠른 시간, 좀 더 정확한 검사, 의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의료 환경을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방의 중소형 병원들이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많은 병원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 기술이 도입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 장비나 의료 기기에 있어서는 뭐 유럽의 국가들이나 북미의 국가들보다 약간 뒤처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의료진들의 실력과 그리고 굉장히 높은 의료 인프라가 깔려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4차 산업인 지금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우리의 최근에 방산 산업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또 다른 우리나라의 산업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혹시 해외 시장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경쟁사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인공지능 헬스케어 쪽은 경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의 인공지능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경쟁 상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헬스케어 인프라 자체가 해외 기업들은 대기업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규모가 적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부분들에서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경쟁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로 본사를 이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 중심 도시로서 커가고 있고, 또한 정부 정책이나 또 시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방 중심의 헬스케어 제조를 기반으로 둔 인공지능 회사가 마땅히 마땅히 광주에 설립이 돼야 되고, 또 많은 회사들이 광주에서 이런 플랫폼과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모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외국계 많은 회사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사실 커가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 내 대도시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많이 지방의 기업을 유치한다면 지방 도시로 발전하고 국가가 고루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인비즈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인비지의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대부분이 헬스케어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제 주력으로 포진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지방에 있음으로 해서 물론 고급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방에 훌륭한 인재분들이 또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제품, 이제 앞으로 보여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저희의 어떤 지방에 있지만 강력한 이미지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음. 인비지의 기술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의료 전문가와 그리고 기술 전문가, AI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뭐 어려움이나 혹은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있으십니까? 사실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잘 알지를 못하시고요. 개발에 치중하시기 때문에 개발 쪽의 기술의 어떤 언어들만 사용하시고 또 필드에서 영업이나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필드에서 사용하시는 장비, 이제 제품을 사용하실 그 고객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초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줄이고자 실제 개발팀들이 영업이나 필드 엔지니어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제품이 개발한 제품이 어떻게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험을 통해서 더 어떤 고객들이 어떤 걸 필요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그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자기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개발자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걸 보고 그 만족, 고객들이 얻어지는 그 어떤 만족도에 대한 개발자들에 대한 성취감, 그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직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아이디어도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인비지의 기술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의료 시장에 매우 필요한 기술이다. 앞으로도 확산돼야 될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많이들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 대중들께서 인비지 기술을 알고 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업무가 제반돼야 되고 그리고 확산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올해를 확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선 인공지능 선배 회사들이 2020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기술 특례 상장을 이뤘고 그에 비해서 코로나라는 한계점 때문에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사실 마스크 의무화도 없어진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가 저희한테는 꽃이 필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시기적인 어떤 베네핏을 통해서 국내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전시회나 그러한 산업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뭐 국가 정책적으로나 정부에서도 헬스케어 인공지능 산업을 더 해외 쪽으로 뿌릴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가 이제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데 혹시 선배 창업가로서 스타트업들이나 예비 창업가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기술은 현장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스타트업의 어떤 노력의 가치와 창의의 가치를 통해서 어, 기술과 어떤 자본이 더해져서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추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기술이 실제 필요한 기술에서 벗어난다면 너무 꿈만을 앞서간다면 어, 쉽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을 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충분한 시장 조사와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런 방향들을 자꾸 찾아보고 부딪히고 또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규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82년생 그 이제 조기 퇴직하시고 또 재창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사회 제2라운드를 뛰려고 하시는 많은 40대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창업을 위한 기술을 바로 뛰어들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과 광주시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창업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낱낱이 조사하시고 또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장에 뛰어드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면서 뭐 스타트업들이 혼자 클 수는 없는 거니까 엑센트리 벤처스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도움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사실 이제 초기 창업 회사를 하면서 사실 뭐 중소기업 우리나라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창업 패키지 툴이나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또 저도 많이 알아보지도 못했던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엑센트리 벤처스와 같은 엑셀레이팅 회사들과 그 이후에 벤처 캐피탈을 통한 기업 성장의 어떤 원초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최근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또한 이런 회사들이 기업들을 돕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사실 저도 엑센트리 벤처스를 통해서 어떤 이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기본 가치를 확인하게 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지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본 공급이 아니라 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고 또 그 방향성을 잡아주고 오류를 줄여주는 그러한 활동을 해주시는 엑센트리 벤처스나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굉장히 고맙고 또 좋은 제도고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저희 인공지능 저희 플랫폼이 국내에 더 많은 경의원들의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저희가 C나 FDA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세 군데 이상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걸 목표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2025년 이후에 특례 상장이나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목표로 뛰고 있고 또한 글로벌에 저희가 10군데 이상의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저희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 인공지능 같이 뛰는 협력 업체들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윤 창출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음. 그리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인비즈의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도 있겠죠?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파트너사인 루니지나 그리고 기타 코트라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게렉티치 사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나 저개발 국가에, 의사분들께, 닥터분들이 직접 갈 수 없는 환경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서 선 진료를 함으로써 그러한 의료 혜택을 사각지대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을 돕는 일 또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